형제를 살해한 자. 살인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었다. 범인 슈마르는 밤 9시 무렵 거리의 길목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. 밝은 달이 비추고 있었다. 피해자 베제는 사무실이 있는 거리에서 자기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설 때 바로 이 길목을 지나야 했다. 모든 이의 몸을 관통하는 차가운 밤 공기. 그러나 슈마르는 파란색 얇은 양복을 걸치고 있을 뿐이었다. 그나마도 단추를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.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. 그는 총검인지 식칼인지 모를 살해도구를 단단히 빼들고 있었다. 그는 그 칼을 달빛에 비춰보았다. 칼날이 번쩍였다. 그러나 슈마르는 만족하지 못했다. 그는 칼을 바닥의 벽돌에 내려쳐 불꽃을 일으켰다. 하지만 아차 싶었던 모양이다. 만회하려는 듯 그는 한쪽 발로 서서 바이올린의 현을 켜듯 칼을 구두바닥으로 갈기 시작했다. 칼날의 소리가 운명의 골목으로 흘러갔다.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팔라스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3층의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. 그는 어찌 이 장면을 묵인했을까? 인간의 본성이란 이해하기 어렵다. 팔라스는 커다란 몸에 가운을 걸치고 목깃을 세운 채 머리를 흔들며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. 팔라스가 있는 곳과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5번째 집이 베제의 집이었다. 그곳에서는 베제 부인이 여우 모피를 잠옷 위에 두른 채 오늘따라 특히 늦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. 마침내 베제의 사무실 문 앞에서 문종이 울렸다. 문에 달아놓은 종치고는 소리가 지나치게 컸다. 종소리가 도시 전역에 울려 퍼졌고 하늘에까지 닿을 듯했다. 밤늦게까지 일한 베제가 사무실에서 나왔다. 슈마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문종 소리로 베제의 출발을 알 수 있었다. 고지어 포장도로에 베제의 평온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. 팔라스는 몸을 앞으로 바짝 내밀었다. 그는 아무것도 놓쳐서는 안 되었다. 베제 부인은 종소리에 안도하며 창문을 닫았다. 슈마르는 무릎을 꿇었다. 어쨌든 상의를 걸치고 있었기에 그는 얼굴과 두 손을 바닥에 깔아놓은 돌에 찰싹 붙였다.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슈마르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. 바로 두 골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베제는 멈춰섰다.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어 다음 골목으로 몸을 내밀듯 서 있었다. 한순간의 충동이었다. 그는 짙은 푸른색과 황금빛의 밤하늘에 매혹되었다.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늘을 바라보며 모자를 살짝 들어올려 머리를 쓰다듬었다. 하늘의 어떤 것도 그에게 닥쳐올 미래를 알려주지 않았다.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장소에 서 있다가 별 생각 없이 베제는 발걸음을 옮겼다. 스스로가 슈마르의 칼 쪽으로 다가간 것이다. 베제. 슈마르가 외쳤다. 그는 발끝으로 서서 팔을 뻗어 힘껏 칼을 휘둘렀다. 베제. 어때? 이걸로 율리아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되었어. 슈마르는 먼저 오른쪽 목을, 그 다음은 왼쪽 목을,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숙이 배를 찔렀다. 들쥐를 찔렀을 때와 같은 소리를 내며 베제가 쓰러졌다. 끝났다. 슈마르가 말했다. 슈마르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된 피 묻은 흉기를 옆집 벽에 내던졌다. 살인의 기쁨, 타인의 피가 흐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날개가 돋친다. 베제, 오랜 친구여. 맥주를 함께 마셨던 술 친구여. 이제 너는 어두운 거리 바닥으로 스며든다. 내가 그저 피가 가득한 풍선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, 내가 내 위에 앉으면 내가 순식간에 오그라들 텐데,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화려한 꿈이 활짝 피어나는 것도 아니지. 너는 여기에 벌렁 누워서 발로 짓밟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. 그렇게 입을 꾹 다문 채 무엇을 되묻고 싶은 거지? 이때 팔라스가 굉장히 화난 듯한 얼굴로 두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. 슈마르. 전부 내 눈으로 보았다.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보았어. 팔라스와 슈마르가 서로를 응시했다. 팔라스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으나 슈마르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. 베제 부인이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왔다.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단번에 늙어버린 얼굴이었다. 그녀의 모피가 벌어지며 그녀는 베제 위로 쓰러졌다. 잠옷을 입은 부인의 몸은 베제와 하나가 되었고 그 부부 위로 묘지의 잔디처럼 모피가 그들을 덮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부부들이 보이지 않았다. 경찰이 범인을 끌고 갔다. 슈마르는 마지막 구토감을 간신히 참으며 그의 입술을 경찰의 어깨에 가져다 댔다.